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그걸로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로서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취업을 하실 때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하는가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취업 포털 같은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인크루트나 잡코리아나 이런 데서 웹 프로그래머, 웹 개발자로 한번 쭉 검색을 해보시면 JSP, ASP, PHP, 뭐 DBA 뭐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들이 나눠져 있고 그 카테고리별로 해서 뭐 구인 구직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가만 보시면은 그 중에 처음에 웹 개발자로 처음 시작할 때는 정규직으로 일단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구직의 첫 번째 조건 일단 그 개발팀이 몇 명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개발팀이라고 만약에 있는데 아무도 없다. 개발팀만 있고 사람이 없다. 오직 나만 있다.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런 회사는 가지 마세요. 그런 회사는 가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거고 처음 시작하는데 사수 없이 시작하면은 굉장히 많이 맨땅 헤딩을 하게 되고 그만큼 더 많은 실수하고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고르실 때 개발팀에 몇 명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글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스타트업 CEO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되도록이면 스타트업 회사는 가지 마세요. 스타트업 회사들 중에 아닌 회사들도 있겠지만 스타트업 회사들 중에 경기에 많이 좌우가 돼서 뭔가 큰 투자를 벤처 투자를 받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월급을 많이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회사들이 걸리지 않으려면 스타트업은 웬만하면 피하세요. 만약에 스타트업을 가려고 하신다면 그 회사가 뭐 펀딩이라고 하죠. 네, 뭐 기업이나 무슨 협회나 이런 데서 많은 돈을 투자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런 거를 알아보고 적어도 직원 수가 30명 이상이 되는 그런 곳에서 시작을 하세요. 그런 곳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수는 있어야 하고요. 요즘 감기 때문에 아주 죽겠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일단 30명이 넘는 회사를 되도록 고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 딱 들어갈 때 사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한테 사연 올리신 분들 중에 보면은 30대 초반인데 이제 웹개발을 배워서 취업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일단 취업하실 때 한 가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게 꼭 나이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회사의 CEO라면 나 같은 개발자를 뽑을까? 하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세요. 이 사람을 뭘 보고 뽑을까요? 뭔가 뽑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일단 포트폴리오를 만드세요. 뭐 카페24나 이런 데 보면은 뭐 호스팅하는 그런 회사들 많이 있죠? 그런 호스팅하는 회사들 1년 호스팅 비용이 한 5, 6만 원 정도면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 데다가 호스팅 계약을 하시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트를 만드세요. 아니면 팀으로 사이트를 만드셔도 되고요.
그런 사이트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 로그인부터 시작해서 로그인도 암호화하는 모듈도 개발을 해보고, 게시판 만들고, 게시판도 일반 게시판, 답변형 게시판, 사진 게시판, 뭐 일정 관리하는 일정 게시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다 만들어 보세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이트를 구현을 해보세요. 디자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기능들을 그냥 보기 좋게 정렬만 해 놓으시고, 그게 구현이 되는, 확실하게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포트폴리오 주소를 만들어서 도메인을 따신 다음에 그 도메인 주소를 제출을 하세요. 그리고 각 기능마다 어떤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고, 어떤 언어를 썼으며, DB는 어떤 DB를 썼습니다 라고 이력서에 자세하게 적으세요. 우리나라는 특히 웹 개발자를 뽑을 때 그렇게 많이, 특히 스타트업이나 일반 회사들은 그렇게 많이 학력에 그렇게 구애를 두진 않아요. 물론 대기업은 아닙니다. 대기업은 분명히 4년제 대졸 이상이거나 석사학위 이상 전공자여야 더 유리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IT 회사들은 어차피 들어와서 다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과여하지 않고, 전공이냐 비전공이냐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오너한테 보여줄 수 있는, 개발 담당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개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 주소를 만들고, 해당 그 기능에 대해서 따로따로 화면 캡처를 따고 소스의 일부를 노출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이력서를 만드는 것도 취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시면 되고요. 일을 하시면서 DB는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한다, 뭐 인서트, 데이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물론 기본인 거고요. 그런 거는 커서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트리거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돼야 합니다. 저는 그거 다 준비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 거 다 고려를 하시고 첫 시작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신다. 요즘 프리랜서의 추세를 보면은, 글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뭐 최신 기술들, 뭐 앵귤러 JS부터 시작해서 뭐 리액트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업에서는 그런 걸 거의 안 써요. 왜 안 쓰냐 하면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기능들을 잘못 썼다가 기업체에서는 그런 곳에서 오류가 생길 경우, 기업체에서는 그것 때문에 많은 그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기능에 대해서는 정말 보수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기업체들도 많고, 그런 공공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된 환경들, 예를 들자면 저는 지금 JSP를 하고 있으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시고 있고, 아니면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이거브 프레임워크를 쓰고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하고 백엔드 개발 중에, 프론트엔드는 요즘 많은 추세가 디자이너의 손을 많이 거치지 않는 그런 유의 것들, 그런 프레임워크,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지금 이미 옛날부터 쓰고 있고요. 그런 프레임워크들의 이름은 뭐 엑스 플랫폼, 뭐 넥사크로,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요.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대부분이 지금 많이 지금 쓰고 있고, 한번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시면 그걸 만든 회사들이 있어요.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데도 있고, 그런 데서 직접 그 프레임워크를 한번, 데모 버전이 있으니까 그런 데모 버전을 한번 다운받아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시면서 중요한 게, 또 일을 하실 때 그 근로계약서 쓰잖아요. 근로계약서 쓸 때 조심하세요.
저 같은 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떤 실수라고 해야 되겠죠. 그 들어갔던 회사에서 그때는 JSP를 하기 전이었는데 JSP를 하기 전에 JSP를 배우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집안 사정으로 더 이상은 못 다니게 돼서 그만두게 됐다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겪게 돼서 그 사정을 뚫고 그냥 빠른 시간에 다시 재취업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1년 넘게 다녔었어요. 전에 회사에서 1년 넘게 다니면은 퇴직금을 받아야 되죠.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주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동종업계에 취업을 했다고 안 준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동종업계, IT의 동종업계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 회사에서 나오면은 난 IT를 그만둬야 한다, 그런 계약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고, 그리고 그걸 계속 퇴직금을 요구를 하면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떨어져라 했어요. 그 회사는 말하지 않을 거고, 그렇지만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오너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불공정한 계약이 어딨어요. 그런 계약이 어딨냐고요. 세상에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계약으로 젊은 친구의 그런 노력의 대가를 그런 식으로 빼앗는 그런 회사는 어디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이상한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갑질 회사 중에 양모시기 회사가 있었죠. 그 회사에서 폭력을 당한 그 회사 직원, 그 회사 직원도 개발자였어요. 정말 거지 같은 회사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꼭 그 전에 계약서를 쓰시기 전에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계약서를 쓰세요. 절대로 그 전에 무조건 일한다고 하지 마시고 계약서를 끝까지 보지 않고 함부로 쓰지 마세요. 반드시 꼭 계약서를 꼭 참고하시고 꼭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있으면 무조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노력과 희생을 등쳐먹는 인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속지 마세요. 제가 그걸 꼭 당하는 입장에서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또 한 번 다른 생각을 하는 거는 정말 훌륭하신 CEO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또 그 훌륭하신 CEO분들을 등쳐먹는 개발자들도 있습니다. 내 노력은 하지 않고 회사 핑계대고 무슨 핑계대고 나의 노력은 전혀 없이 주변 환경 탓을 하고 주변 환경 내 직장 동료 탓을 하고 회사가 어떠니 저쩌니 하면서 그런 탓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적어도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도리는 충분히 하고 남을 탓해도 탓합시다. 야근, 숙명적으로 IT 개발자들은 야근이 많아요. 야근은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9시는 넘기지 마시고요. 제 경험상 저녁 9시까지 넘어서 일을 하게 되면 다음날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 다음날에 오히려 업무효율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9시는 절대 넘기지 않는 게 제 경험상 그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시든 간에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도 속지 않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첫 시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2018년 마지막
시간인 것 같고, 내년에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몇 가지 더 이런 식으로 저희 TV 이름대로 뭔가 좀 잡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할 거고, 2월이나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그맣게 이제 뭐랄까 강의를 좀 해볼까 해요. 일단 그 첫 시작은 이제 개발 도구 세팅부터 와스 설정부터 스프링 프레임워크 설정까지, 그런 설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프레임워크 설정에 대한 강의를 첫 시작으로 할 거고, 그리고 바로 이제 뭐 사이트를 이제 만들기를 해보고, 로그인 과정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것들, 뭐 요즘이 아니죠, 많이 지났죠. 요즘도 계속 하고 있다는 뭐 워드프레스나 부트스트랩 강의, 부트스트랩 요새 좀 많이 좀 제가 좀 찾아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신기능에 대한 강의들, 그런 것들도 몇 가지 내년에는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 것들을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